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종섭 이사입니다. 벌써 이번 주도 우리나라는 거래일이 하루 줄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일이죠. 주간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국내장 역시 전 세계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과 유럽장은 또 상승했죠. 상승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로존의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죠.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GDP 성장률이 독일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나와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딥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로존에서는 긴축이 주로 완화되고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대두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죠. 실제로 유로존에서는 NY 약세로 인해서 더욱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만 침체를 벗어났지 사실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침체를 벗어났다는 것이 마이너스를 벗어났다는 얘기지 1%나 2%라는 게 아니거든요. 0.1%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유로존에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긴축 정책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ECB에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내려서 시중으로 자금을 더 유동시키기 위한 것,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ABS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시장은 유로존이 긴축으로 해서 주가를 눌렀지만 이제는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를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남유럽 중에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유로존도 조만간 회복세를 한번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또 신고가 쳤죠. 구글의 힘이 엄청 센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치가 240불 하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구글은 900불을 넘어서 910불대까지 올라가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를 상당폭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2만 지수,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2만까지 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형성되고 있죠. 12,000포인트일 때 2만까지 갈 거라 했을 때 누구도 관심이 없었는데 결국 주가가 지금 15,300을 장중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미국군 제가 지난 말씀한 것처럼 1차 제시했던 15,400은 제가 아마 1년 반 전에 제시했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16,8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6,800 가서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좀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표와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엘레리온 같은 사람은 오히려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비드 테퍼 같은 헤지펀드 대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적 완화가 종료돼도 주가는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완화가 만약에 종료되면 고점 대비 15%가 빠질 거다라는 수치가 시장에 나오는데 15% 빠질 것 같으면 양적 완화는 지금부터 종료하는 게 낫죠. 15% 빠지지 않습니다. 양적 완화가 만약에 현재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15%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빠지겠죠. 지수가 만 밑으로 깨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실물 경기를 살려놓는 정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면 지수는 몇 프로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지표의 호재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비드 테퍼는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실물 경기가 조만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종료된다 할지라도 시장에는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제시하는 것처럼 경기 부양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예금금리 마이너스 0.25%의 예금금리를 빨리 낮춰서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돈이 시장으로 마구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경기 부양 후에 최소한 5, 6개월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든 양적 완화를 확 줄여서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던 이런 문제가 있어도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버블이 시작됐는데 이 버블이 시작됐지만 아직 이걸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정말 버블 그러면 제가 16,800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올라가야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버블이라고 하면 예전 고점에 따블을 가야 사실은 버블인데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어쨌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드냐면 주가가 위험자산으로 흐르다 보니까 금값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스당 1,400불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아주 재미난 것은 실물에서는 오히려 금리 없어서 못 판답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시면 종로에 가면은 금은방이 굉장히 많죠. 거기 골드바가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금 가격이 낮은 거에 대한 것을 베팅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만간 금값은 튈 거라는 거죠. 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 금값은 시장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지금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에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죠. 지금도 중국도 계속해서 금을 부족해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금값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한 나라에 관심이 많죠. 여기서 한 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분들은 일본 엔저가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일본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해야만이 정말 큰 상승장이 옵니다. 중국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가 살려면 우리나라도 경기가 같이 중국과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엔저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저가 중국으로 인해서 왜 저지가 될까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결국 엔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엔화 약세의 베팅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위안화 약세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개성공단의 3차 회담을 제안한 상황이죠. 이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이 완제품을 반출하기 위한 것보다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생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저께 나왔죠. 그렇다면 북한에서 어느 행동을 취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본이 북한과 접촉을 하면서 북일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고전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저께는 주가가 더 이상 못 간 것도 아마 그 북일에 대한 대화 가능성이 시장을 약간 누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내장은 악재로서 작용했던 것들은 최하까지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선되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 개선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미국장은 또 올라가서는죠. 15,301까지 갔다가 소폭 밀리지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상승면 유지 국면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는 아직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차트도 역시 고점을 벗어나는 상황이죠. 월봉상으로는 아직 낮은 상태지만 의문을 뚫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부터 20%에서 30%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이죠. 우리나라 어저께 소폭 조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 본다면 조만간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뱅가드 물량도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제한돼 있다고 본다면 시장의 수급도 괜찮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항상 4시 30분에 강연회가 있죠. 오늘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